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역실무 기초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국제무역 규칙의 종류, 국내 무역 규칙에 대한 종류, 무역거래 기본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아요. 아무래도 무역은 국내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바이어 셀러랑 거래하는 것 때문에 국제 무역 규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기본이 되는 테두리가 되는 게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고 그 매매 계약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게 운송, 보험, 결제 계약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CISG, 뉴욕 협약, 인코텀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CISG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계약서상의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법에 따르는 게 좋으냐 했을 때는 사실 강자의 논리로 가요. 뭐 말로는 뭐 어떻게 하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강자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약자가 아무래도 억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엔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법을 씁시다 했을 때 쓰는 거고요. 뉴욕 협약은 중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레임이 만약에 제기가 됐다 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중재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것도 국제규칙이 하나 있어요. 뉴욕 협약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국제규칙을 씁시다. 어느 나라 법이 아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는 사실은 큰 계약서 외에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쓰실 때는 국제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들 있죠. 말은 국제 변호사가 아니죠. 미국 무슨 변호사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 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인코텀스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무역하실 때 아셔야 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할 거고 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이거는 물론 설명은 아니지만 자료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이거는 제 이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 계약,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래도 해외로 수출입을 하게 됐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했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볼 건 아니고 운송사들이 보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다.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면 헤이그 비스비는 배 탈 때, 로트르담도 배, 해상 운송에 쓰는 거란 얘기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비행기, 그다음에 엉크타드라고 돼 있죠. 요거 ICC 복합 운송증권은 복합 운송에 쓸 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운송 방식을 쓸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험 계약은 물품을 해외로 수출입을 할 때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건이 저렇게 배가 침몰하면 물건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물건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을 해상 적하보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험 계약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의 기본 보험은 영국 해상보험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약관이라고 불러요. 그 협회 적하할까요는데 그것도 해상 사실 보험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결제가 가장 많죠. 보시면. 그래서 결제는 돈을 받고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제는 신용장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신용장 통일규칙, 그다음에 전자신용장 통일규칙,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고 있는데 전자라고 써 있는 건요. 서류가 전자서류일 때, 종이 서류를 할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심. 에 관해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그 다음에 전자추심이 이것도 마찬가지 전자서류일 때고 일반 그 종이로 할 때는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제 계약에 대해서도 국제규칙이 보이시는 것처럼 꽤 많죠. 하지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신용장 방식, 결제 방식을 사용했을 때 보실 신용장 통일규칙하고 국제표준 은행 관행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 거의 20여 년간 무역 현장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장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신용장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규칙을 봤으면 이제 국내 무역규칙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국내 무역규칙은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무역법은 무역을 총괄하는 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제가 연필을 요거를 지난 수업에서 연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연필을 수출입을 할 때 그냥 수출입을 할 수 있느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대외무역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무역법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얘는 상관이 없겠죠, 연필은. 만약에 이게 전쟁 무기를 쓸 수 있는 거냐 없느냐 이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쟁 물자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고런 것들이 전부 다 대무역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무역법은요 2000년부터는 완전 자유화가 돼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사업장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은 돈을 주고받을 때 외화로 주고받겠죠. 우리나라 돈을 쓰면 참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돈은 세계적으로 통용이 안 되죠. 그래서 외화로 받아요. 대표적으로 달러. 그쵸. 달러, 유로화, 위에나, 그다음에 저기 일본의 엔화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우리나라 돈이 아닌 외화로 거래를 할 때 관장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세법은 물품을 배에 싣거나 비행기에 실을 때 국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세관이라고 하는 곳에다. 그거를 총괄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세 가지 법이 있고 요 세 가지 법에 대해서는 또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무역거래 기본 당사자 명칭들이에요.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실 거예요. 일단 무역관계, 매매관계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는 말이지만 신용장, 그다음 환원, 운송, 계정에선 조금 많이 처음 보시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계정은 좀 보신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무역에서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라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뒤에서 신용장이라고 결제 부분할 때 신용장이 나와요. 그때 신용장 관계, 환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운송 관계는 또 운송 서류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출상은 어디 위치에 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수입상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이 다르구나라고 요것만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모아 놓은 게 요 시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다 들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번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훑어보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볼 거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빼먹을 뻔했네. 말씀드렸다시피 어 자세한 내용은 요 내용이 나와 있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요 세 군데에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